안녕하세요. 새벽닭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 크리스틴의 죄닝 지음 책으로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직관적 지능과 우주의 법칙. 영원한 강철 같은 위대한 법칙에 따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야 한다. 괴테. 직관적 지능은 지혜, 신의 법칙, 우주의 법칙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했다. 이 고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 다양한 자연의 법칙들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아야 인생이라는 연극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을 마련해 놓으면 우리는 더욱 지능적인, 다시 말해 더 직관적이면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우주 내의 질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는 어떤 세계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자.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치료학과 교수 파울 바칠라 피크는 그에 져서 현실은 얼마나 현실적인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앞에 놓인 현실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나아가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과 신념이다. 보통 신념은 부모님, 선생님, 사회규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택한 모범이나 우상에 의해 결정되고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내면에 각인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다양한 세계관을 다양한 나라와 도시의 지도자와 비교했다.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지금 낯선 도시에 와 있다. 그 도시가 슈투트가르트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 도시의 지도를 가지고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신이 들고 있는 지도는 뮌헨의 지도이고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태도를 바꿔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빨리 일을 처리하며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도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원하지 않는 장소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치관을 바꾸고 더욱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지도를 들고 있으면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장소를 찾으려면 당신이 지금 있는 바로 그 도시의 지도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지도를 들고 있어야 긍정적 가치관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도를 무의식 중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중 우리의 가치관이 그려져 있는 지도, 즉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도가 우리의 사고와 삶의 태도, 그리고 행동을 결정한다. 즉 우리 내면에 있는 세계관 지도가 우리의 감정, 직관, 그리고 지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모든 지도가 일정한 시스템과 축적에 따라 그려지듯이 세계관도 일정한 질서 체계와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서 신념이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제 신념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가? 당신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세계관은 당신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인가? 가로막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해 왔다. 건설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인 시대도 있었고 부정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때도 있었다. 세익스피어는 세상은 무대요. 우리는 배우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 있다. 세상이 무대고 우리가 배우라면 우리는 배우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우리는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세계관은 즉 건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소망이 담겨 있다. 반면 부정적 세계관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인성을 개발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과 정해진 틀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희망, 확신, 신뢰, 애정과 같은 감정이 싹트는 것을 방해하고 나만 잘되고 보자는 식의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어떤 가치관을 지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1장에서 인생의 참된 목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묘포가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신에 대한 가치관은 세계관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신 혹은 다른 어떤 고차원의 권능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말이다. 당신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벌하는 신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도록 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도와주는 신인가? 당신의 신이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나 친한 친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내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는 않았는가? 나는 자신에게 자기 발전의 여지를 얼마만큼 주는가? 내가 지닌 세계관으로 인해 나는 나를 세상과 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하는 질문들이 그것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좁혀 들어가지만 믿음은 우리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게 해준다. 모든 경계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버리면 직관적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줄어든다. 직관적 지능은 우리의 세계관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에만 개발할 수 있다. 무한한 무법과 동의어가 아니다. 무한함은 무법과 동의어가 아니다. 모든 시스템은 일정한 법칙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정신의 7가지 법칙. 인생을 무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감독이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한 공연장 규칙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감독은 우리 자신이다. 무슨 역할을 맡을지는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공연장의 규칙이다. 인생이라는 공연장의 규칙은 자연의 법칙 혹은 신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라 불리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물리적인 법칙과 정신적인 법칙이 있다. 물리적 법칙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나 지렛대의 원리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법칙은 정신적인 법칙들이며 여기서 소개되는 법칙들은 위대한 철학자, 시인, 사상가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다. 우주는 수많은 법칙들로 짜인 네트워크다. 인생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자연이다. 물의 순환, 낮과 밤의 주기, 밀물과 썰물의 주기, 강물의 흐름, 식물의 생장, 식물의 양분 흡수,
바람에 나무가 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어떤 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신체기관에 적용되는 법칙이 각 기관의 수행 능력을 조절하고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칙도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일정한 법칙이 없다면 우리의 몸과 정신에는 커다란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인생의 의미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바탕 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칙은 우주의 발달은 물론이고 개인의 인성 개발과도 한계가 있다. 개인의 인성 개발과도 관계가 있다. 자연의 법칙은 인생이라는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이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 반응은 바로 성적표인 셈이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인성개발에 커다란 기회가 숨어 있다. 자연의 법칙은 각자의 인성개발 정도에 맞는 과제를 준다. 즉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개발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과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우주 내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도 점점 발전한다. 이를 기계에 빗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손바닥보다 작은 휴대폰이 오늘날과 같은 성능을 지닐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정보공학은 짧은 기간 안에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다. 오늘날 생산되는 기계들에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칙들이 장착되어 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발달과 정신적 법칙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 우리 몸과 영혼 안에 있는 정신적 법칙들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수록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법칙은 몇 개나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 기술 발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류 발전에 있어서도 항상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고 그 정보와 더불어 새로운 법칙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갈수록 그리고 삶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클수록 직관이 더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다. 내면의 목소리를 단련시키고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점점 더 큰 행복과 사랑 그리고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직관적 지능 개발의 전제 조건이 된다. 우리는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다양한 자연의 법칙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우리에게 직관적 지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직관적 지능이 자연의 법칙이 적용하는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직관적 지능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다가 괜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 7가지 정신적인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법칙 1. 인과율의 법칙. 우연은 과연 우연일까? 모든 자연 법칙의 기초가 되는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그쯤은 누구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연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관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인과율은 생활 전반에 나타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얼마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라. 분명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과율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할 때 에너지, 건강, 행복감,
안정감과 같은 선물이 왜 따라오는지도 가르쳐준다. 위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노력이다. 즉 의지와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어떤 대가도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위에 언급한 선물들이 주어지는 반면 자신이 지닌 약점에 연연하며 계속 잘못된 결정만 내리는 사람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인과율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사비네는 계속되는 위염과 위경련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녀는 약을 복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고충도 잘 따랐다. 충분한 휴식이 분명 도움이 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질병과 영적 특성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 후 사비네의 위통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이번에는 등이 문제를 일으켰다. 척추 디스크에 걸린 것이다. 몇 차례 치료를 받으면서 사비네는 자신이 아픈 데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으며 자신의 병이 자연의 법칙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사비네의 경우에는 용기 부족과 두려움이 큰 문제의 원인이었다. 몇 차례 상담을 한 후 사비네는 자신의 병은 자기 내면의 두려움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사비네는 용기 부족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조금씩 없애가면서 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 요가나 척추, 스트레칭 같은 외적인 조치와 영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식이요법까지 병행하자 대단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인과율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A는 소득세가 너무 높게 부과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 자기 것인 양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다음 해에 A는 재테크를 한답시고 투기에 빠져 지금은 세금 포탈로 이득을 본 손해에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잃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우리는 살면서 겪는 쓰라린 고통이나 불쾌한 경험을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불행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나아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는다면 이미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커다란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는 지능을 더욱 잘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인과율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신이 내려준 커다란 선물이다. 인과율이라는 기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인과율은 평생 우리를 도와줄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기는 하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자기를 받아들일 때에만 도움을 준다. 이 친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는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이다. 반면 신뢰, 관용,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과율은 친구이자 자기 개발의 훌륭한 동반자로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인과율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건전한 식습관과 건강한 신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인과율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효과는 넘치는 에너지와 편안한 느낌이다.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 자신감을 갖고 어떤 사업에 임한다면 인과율은 좀 더 나은 성과와 전수라는 결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면 어떤 것이든 다 큰 확신을 갖고 경청할 수밖에 없다. 인과율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모든 우연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연이란 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말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 책임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인과율의 주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려니와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운명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는 태도를 버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도 자신을 계속 개발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은 배움터, 즉 학교다. 학교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며 자신을 갈고 닦을 것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실수나 고통, 슬픔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와 인생관을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삶의 연출가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과율의 목적은 우리를 자책이나 자학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책 임정가와 마찬가지로 자책도 자기 발전을 방해하기만 할 뿐이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책감을 없애는 삭제 버튼이다. 우리는 간혹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지니는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과 자연의 법칙을 정의롭다는 믿음을 지니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종의 흥미진진한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장난치듯이 유치한 호기심을 가지고 혹은 너무 필사적으로 배움에 매달리지는 말아야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다. 찾을 수 없는 답변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직관적 지능을 꾸준히 개발하다 보면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주변 사건들이 지니는 의미를 좀 더 직관적으로 또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의 책 읽기가 끝났고요. 오늘 책 읽기 중 가장 잘 들리는 단어는 어떤 글이었나요? 또한 이 짧은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나요? 저는 직관적 지능과 우주의 법칙을 읽으면서 잘못된 지도를 들고 있으면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고 일부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그러네요. 우리가 뭐 처음에 자고 나서 일어나서 그날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아침에 챙겨보잖아요. 근데 그걸 챙기지 못하고 그냥 막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오늘의 할 일과 그리고 일어나서 어떤 나의 기분이나 나의 그 마인드를 아침마다 감사면 감사, 행복이면 행복, 친절이면 친절, 이렇게 좋은 햇살이면 좋은 햇살, 감사면 감사,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그 하루가 더 풍성한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바쁘게 시작한 날은 뭐 내가 오늘 뭐가 했는지 되게 좀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좀 하루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좀 따분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하기 시작했죠. 아침에 들어와서 일어나서 감사를 한 100번 외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날 때마다 그런 거를 하루하루 이렇게 챙기면서 하면 그날 하루가 훨씬 그 보람되고 그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 지도, 하루의 지도를 한번 계획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이 양식이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